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미국 시장이 EU 회복기금 합의에 의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와 에너지주들이 1,000조 원 규모의 EU 구제 회복기금의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에 코카콜라와 같은 내수주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강세를 보였던 마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런 대형 테크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의 하락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전일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하락, 조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2.45%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이 1.5%, 알파벳과 애플도 각각 마이너스 0.51과 1.44%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9.4%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이제 테슬라의 운명의 날이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크게 테슬라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의 이동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EU 회복기금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석 달 전에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대다수의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미국 달러를 사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헤드라인의 뉴스가 이랬었어요. 강남 부자들은 이미 달러를 다 사들였다, 이러면서 당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월 19일 날 1280원까지 오르면서 당장이라도 1300원을 돌파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전자산을 쫓아갈 것이다. 이 안전자산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이고 이 달러에 투자를 해야만 된다.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라. 이런 식의 어떤 논리였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에는 사실은 달러 말고도 금이 있는데요. 당시 저는 달러보다는 금이 훨씬 더 안전자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달러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여태까지 취했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사실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티가 나지 않았죠. 연준은 달러는 찍어낼 수 있지만요, 금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금은 한정적이죠. 우리 항상 프라이스와 밸류, 가치와 가격을 놓고 볼 때 이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걸 연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금 본위제를 연준이 포기를 했죠. 1971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 이 불안지폐라는 것이, 태환이라는 것이 있고 불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안지폐라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는 종이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돈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깡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안지폐를 막 찍어내면서 미국은 본인들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달러를 찍어내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된 거고요. 최근의 경제 상황과 가장 비교가 되는 2009년
금융위기 때에도 미국은 같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그때 금리였습니다. 금리를 확 낮추고 달러를 확 푸니까 이 달러가 미국에서 전 세계로 쫙 뿌려지게 됩니다. 막 흩어지게 되죠. 그럼 이 달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흥국들을 막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넘치니까요. 신흥국들을 막 찾아 들어가서 그 신흥국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립니다.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과 미국의 어떤 금리 차이에 의해서 미국으로 돈이 다시 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신흥국의 어떤 그 자금이 빠지게 되고 이 신흥국의 자본 유출로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외국의 어떤 그 헤지 펀드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흥국의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이런 어떤 그 경제 약탈, 경제 수탈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IMF 때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여러 어떤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로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근데 2009년도 당시에는 미국의 달러를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곳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도 그럴 만한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전산쟁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직감이라던가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근거와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도 하락을 해서 95.7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의 1년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3월 19일 날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피가 1400포인트를 찍었던 이때의 그 달러가 굉장히 인덱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달러 인덱스를 조금 늘려서 한 3년치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바이러스 이전보다도 더 낮아진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이러스 이전 상태에서도 예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바이러스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상황이 나은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EU가 그 회복기금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했고 이 금액이 약 한 1000조 원 정도 되다 보니 달러의 약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율 정책, 달러당 위안화 환율도 최근 7위안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이 7위안, 왜 중국의 이 달러 정책이 중요하냐면,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준 환율을 올립니다. 이 기준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 중국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정해지는데 환율이 이렇게 만약에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게 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파우치, 그러니까 7을 깨는 7위안 이상으로 위안화를 이렇게 절하시켰던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이 무역전쟁이 다소 소강 상태이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교역량은 줄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보다는 내수에 관련된 그런 투자라던가 중국의 자본시장을 키워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서서히 이 환율을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이 위안화 절상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에 많은 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중국 못 믿겠다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환율도 프락시 통화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율도 1190원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에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약 한 4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럼 안전자산을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그 금 가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부터 금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 가격은 이렇게 184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자산인 이 금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동시에 선호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 어느 쪽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쪽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글로벌 선도기업,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자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엔 있죠.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터넷 20년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그 주식공무원의 이전 영상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업종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업종은 조선업종이었습니다. 조선업종과 또한 그 조선과 관련된 해운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매수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 종목들이 매우 지금 현재 낮은 가치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추세를 되돌릴 수 없지만 세력들은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어떤 종목이 저한테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이 주식공무원님 어떤 종목이 올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주가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이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어떤 환율들이 안정을 보이고, 이런 환율이 안정이 보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빵과 마가 이런 것을 빼놓고는 신흥국 시장이 훨씬 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흥국 시장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나의 투자를 돈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만 가지 않으면 뭐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식공무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투자와 골프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와 투자 모두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너 테이크스 잇 올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뭐 골프도 그렇잖아요. 뭐 우승한 사람이 모든 상금 거의 모든 상금을 다 가져가지 밑에 잘 못하는 선수들은 거의 그 투어 비를 내기도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와 투자 이게 모두 상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멘탈 게임이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주식공무원도 친절하게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짜잔!